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의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모든 것은 유머이다. 웃음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 말입니다. 이 웃음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데요. 딱히 좋은 일이 없더라도 억지로 웃음을 짓는다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인간의 고유한 특권인 이 웃음을 많이 만들어가는 날 만들어 가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쇼핑몰의 역직구 행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역직구 수출 기업이 뜨고 있는데요. 이 역직구란 인터넷을 통한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류 열풍으로 이 한국 제품을 직접 사려는 외국인 소비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요, 2013년 기준으로 국내 10개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역직구 수출액은 3,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작은 업체들까지 합치면 실제 수출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집계한 뒤 구체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이 인터넷 쇼핑몰 스타일란다의 물류 공장은요, 이 역직구 열풍으로 쉴 틈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는 외국인 소비자가 이 쇼핑몰에서 역직구한 상품들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의류나 신발, 화장품을 비롯한 수천 개의 상품이 매일 중국과 미국, 호주 등의 해외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쇼핑몰에서는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팔았는데요. 이 한류 팬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해외 판매가 크게 늘고 있어서 지금은 아예 해외 사업부를 두고 영어와 중국어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2010년 300억 원가량이던 매출은요, 이런 역직구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해에는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시장에서는 이처럼 이미 자생적인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요가 많은 여러 제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맞춤형 쇼핑몰만 해도 여러 가지인데요. K-팝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H&M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3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와 엑소의 음반, 그리고 빅뱅을 상징하는 모양의 야광봉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요. K-팝의 인기 확산으로 중국과 미국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출의 절반 정도는요, 해외 팬클럽의 공동구매라고 할 정도라고 하네요. 역직구 수요가 가장 많은 중국을 타깃으로 한 구매 대행 쇼핑몰 바이포유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이 중국인이 즐겨 찾는 3대 품목인 패션 제품과 화장품, 그리고 건강식품을 판매합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는요, G마켓이 이 영문과 중문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판매를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 인터넷 쇼핑몰 중에 역직구 수출액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산업화의 길은 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중소 쇼핑몰이 자체적인 마케팅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SNS를 통해 이 해외 한류 팬들을 공략하고 있지만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역시 배송비도 아주 비싼데요. 해외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우체국 국제 특송을 기준으로 무게 0.5kg 이하 제품에 중국과 미국에 모두 24달러, 한화로 26,500원이 붙는다고 합니다. 보통 5, 6만 원어치를 사는 역직구족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인데요. 해외 소비자의 국내 결제를 가로막은 보안 프로그램 액티브엑스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역직구 쇼핑몰들은요, 대부분 이메일을 통해 간단하게 인증한 뒤 결제하는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같은 해외 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요, 지난해 말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역직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자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국내 중소 쇼핑몰의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을 지원하고요. 중소제조사의 해외 유명 쇼핑몰인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링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류팬의 손쉬운 쇼핑을 돕기 위해서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역직구 쇼핑몰인 K몰24를 지난해 7월 개설하기도 했고요. 액티브엑스를 대체할 결제 수단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배송비를 낮추기 위해 중국 칭다오로의 이 해상 배송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항공 배송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는 국회 의견도 있는데요. 해외 직판 종합지원센터 마련, 그리고 대출과 보증 등 금융 지원과 통관과 관세 신고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그리고 판매 과정상 발생하는 분쟁 해결 제도 도입이 골자입니다. 만 개의 중소기업이 100개국에 하나씩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면요, 100만 개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연간 70억 명의 해외 소비자를 상대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역직구 잘만 노린다면 아주 큰 시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좀 더 활성화시킬 만한 여러 대안이 나오길 조금 더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과도한 가치 폄하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 결심을 세우신 분들 좀 계실 텐데요. 이 다이어트 보통은 참 성공하기가 힘든 과제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유독 이 다이어트 성공이 힘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이어트 성공으로 얻게 되는 편익은요, 먼 미래의 편익이지만 당장 맛있는 음식이 주는 기쁨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편익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먼 미래의 편익보다는 지금 당장의 편익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보통 이 맛있는 음식이 주는 기쁨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먼 미래의 편익보다 지금 당장의 편익을 더 크게 생각하는 과정을요, 행동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가치 폄하 효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과도한 가치 폄하 효과란 가까운 시일 안에 받을 수 있는 편익이라면 그 편익의 크기가 비록 작아진다 하더라도 더 빨리 받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이론입니다. 이 과도한 가치 폄하 효과를 단적으로 확인시켜준 실험이 있었는데요. 행동경제학의 대표적인 명저 넛지의 저자로 알려진 리처드 탈러가 수행한 실험입니다. 그는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요, 이 한 사람들의 비일관적인 태도를 확인했다고 하네요. 리처드 탈러는요, 일단 1년을 기다렸다가 사과 1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1년하고도 하루를 더 기다렸다가 사과 2개를 받을 것이냐라는 대답에 대한 질문을 수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거의 동일하게 1년이나 기다렸는데 하루를 더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1년하고 하루를 더 기다려 사과 2개를 받는 걸 선택합니다. 하지만요, 이 사과를 주겠다는 시점을 1년이라는 긴 시간 뒤가 아니라 바로 당장으로 바꿔 제시하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 하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일 사과 2개를 받을 거냐는 질문으로 바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앞선 사례와 동일하게 하루만 기다려도 이 사과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사과 1개를 받는 걸 더 선호했던 것이죠. 이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탈러 교수는 먼 미래에는 사과 하나를 더 얻기 위해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들이 왜 지금 당장은 하루를 더 기다리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로 사람들이 편익을 얻게 되는 시점에 따라 상이한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지금 당장 받을 경우와 나중에 받을 경우를 두고 선택하라면 누구나 지금 당장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받게 될 편익의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만큼 할인되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100만 원은요, 말 그대로 100만 원의 가치가 있지만 이 1년 뒤에 받게 될 100만 원은 1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인되어서 평가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상거래나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요, 1년 뒤에 100만 원을 받는 대신 차라리 지금 당장 80만 원이나 90만 원만 달라는 등의 역제한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탈러 교수의 실험 상황을 보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1년 뒤에 사과 1개를 받기보다는 1년하고도 하루를 더 기다려서 사과 2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그들이 하루를 더 기다리기 싫어서 사과 2개 대신 이 할인해서 받고자 한 사과의 개수가 사과 1개보다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1년하고도 하루를 더 기다리는 대신 1년 뒤에 곧바로 사과를 받게 된다면요, 그들이 원하는 사과의 개수는 사과 1.5개 혹은 사과 1.7개 등과 같이 사과 1개보다는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를 더 기다려서 사과 2개를 받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루라는 기다림의 비용보다는요, 사과 1개가 가져다주는 편익이 분명히 더 컸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사과 1개를 받는 것과 내일 사과 2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아까까지는 사과 1개를 더 받기 위해 하루를 더 기다리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이제는 사과를 1개 더 받을 필요가 없으니 지금 당장 달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아까와는 달리 하루라는 기다림의 비용보다 사과 1개가 가져다주는 편익이 더 작기 때문입니다. 즉 1년 뒤의 하루와 지금 당장의 하루는 다른 방식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요, 먼 미래에 받게 될 보상을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절하했기 때문에 유발되는 것입니다. 즉, 과도한 가치 폄하 현상이 유발된 거죠. 먼 미래에 얻게 될 편익은 작게 평가되어서요, 하루 이틀 더 기다려도 무방한 반면에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남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루만 달라져도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도한 가치 폄하 효과는요, 이 다이어트의 실패를 설명하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이어트를 통해 멋진 외모를 갖추고 보다 건강해지는 것은요, 커다란 편익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편익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편익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성공으로 인해 먼 미래에 얻게 될 편익은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죠. 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조각 케이크가 주는 기쁨은요, 상대적으로 큽니다. 조각 케이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앞서 탈러 교수의 실험 결과처럼 하루만 기다리면 2조각을 준다 해도 바꾸기 어려운 기쁨일지도 모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요, 우리는 식탁 앞에 놓은 음식에 속절없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미래 편익에 대한 과도한 가치 폄하 효과는요, 비단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만을 규명하는 데 사용되진 않습니다. 매년 초 이 남성들의 새해 목표인 금연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도 적합한데요. 흡연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금연으로 인해 건강해지는 편익 등은 한참 뒤에야 누릴 수가 있죠. 건강이 가져다주는 편익이 이 먼 미래에 유발될 편익이긴 하지만요, 실제는 무엇보다 큰 편익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미래에 누리게 되는 편익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평가절하되고요, 지금 당장의 흡연의 기쁨과 비교해서 무시당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인기 드라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와 CEO가 이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 구조보다는 단기 성과에 몰입되는 이유 등이 모두 과도한 가치 폄하 효과에 의거한 행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련의 행위 중에요, 미래의 편익을 과도하게 폄하해서 유발된 행동이 무엇인지 돌아본다면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당장의 편익을 포기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먼 미래에 받을 더 큰 편익을 생각하며 올 한 해 뜻하신 바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올해 유행할 음식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무엇보다 챙겨야 할 것이 바로 건강일 텐데요. 우리 몸에 좋은 음식만 잘 먹어도 건강을 어느 정도는 잘 챙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그렇게 입에 맛있지만은 않은데요. 이에 2015년을 맞아 미국 식품공학회가 발행하는 푸드 테크놀로지가요, 최근 2015 최고의 맛 동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건강에도 좋으면서 맛에도 좋은 음식, 올해 어떤 음식들이 각광받을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제 요리입니다. 어떤 나물을 썼냐에 따라 맛의 깊이가 달라지는 이 훈제는요, 보편적으로는 이 고기와 관련된 맛으로 인식이 됐었는데요. 푸드테크놀로지는 훈제 향이 나는 액체류에 주목했습니다. 이제는요, 이 수제 맥주에 같은 술이나 크랜베리나 꿀을 넣은 무알콜 음료에서도 훈제 향을 맡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발효 음식입니다. 국내에서 김치 등으로 아주 익숙한 이 발효 음식이요, 올해 이 맛의 풍미를 이끌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김치뿐 아니라 홍차버섯, 우유나 양젓을 발효시킨 음료인 캐피어와 독일식 김치인 슈크루트가 유산균이 풍부하다고 알려지면서 소화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웰빙 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차입니다. 말차는요, 이 녹찻잎을 그늘에서 말린 뒤 잎맥을 제거해서 곱게 갈아 만든 분말입니다. 잎맥까지 통째로 가는 가루 녹차에 비해서 카페인 함량은 낮고요. 산화 방지, 베타카로틴 등 유익 성분은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옛날에 불었던 녹차 열풍을 이 말차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코코넛 슈가, 바로 코코넛 설탕입니다. 예전에는 이 백설탕의 대안으로 흑설탕이 나왔고요. 설탕 자체의 대안으로 올리고당과 꿀이 각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단맛을 끊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해 주목받고 있는 코코넛 슈가는 이 설탕에 좋은 대안으로 꼽히는데요. 코코넛 꽃즙을 모아서 불에 달여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이 천연 감미료는요, 메이플 시럽과 유사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지만요, 앞으로 더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음식이 아닐까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제 음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개성이 뚜렷해지고 이 개성 역시 세분화되면서 식품 업체들은 고객들의 입맛을 잡기 위해서 수제 음식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푸드테크놀로지는 미국 최대 식품 가공 회사인 콩아그라 푸드가 알렉시아 유기농 감자를 인수한 것을 사료로 들면서 식품 회사들이 이 장인의 솜씨를 탐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맛이 꼽혔습니다. 맛의 혁신이 갈수록 떠오르고 있고 이 새로운 음식이 소비자 시장에 지속적으로 침투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따라 그동안은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맛이 이제는 식당 메뉴판에 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서남아시아산 생강과 식물 씨앗을 말린 향신료인 카르다몬, 그리고 독특한 향의 말린 잎 자타르 같은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향신료 등이 앞으로 더 새롭게 각광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이 푸드테크놀로지는요, 음식의 소비 주축으로 1955년 이후 출생 인구를 꼽았습니다.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건강하고 단순하며 개성 있는 음식을 추구하고 주류 소비자로 부상할 거라고 전망된다고 하네요. 또한 1946년에서 64년 세대, 즉 한국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이 절식을 시작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날에 과소비와 폭식, 낭비의 시대를 살던 은퇴 세대가 이제는 가벼운 스낵 위주로 건강을 챙기는 경향이 짙어진다는 해석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요, 이 음식에서도 전혀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음식 문화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터파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 코드 번호는 035080입니다. 인터파크의 전체적인 작년 실적을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2분기는요, 자회사 인터파크 INT의 전통적인 비수기였지만 투어와 ENT의 구조적인 성장 기조가 있었는데요.
이는 자유여행 시장 확대와 문화 소비 증가 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투어의 거래 총액은 30% 증가했었고요. ENT가 순천 엑스포 효과를 제거하고 5%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서 부문은 마이너스 10% 성장을 보였고 쇼핑은 플랫을 보였습니다. ENT 부문은 하반기 다수의 콘서트와 뮤지컬 공연이 집중되어 있어서요. 3, 4분기 호실적이 전망됩니다. 한편 아이마켓 코리아는요, 이 안현케어의 본격적인 영업 활동으로 고성장을 보일 전망인데요. 지난 2분기부터는 인수한 안현케어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어서 기존 MRO 및 산업 자재 유통의 안정적인 성장과 더불어 성장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안현케어는 헬스케어 관련 추가 M&A 등을 통해서요, 신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한 2018년 매출액 1조 원을 목표로 하는 중국 포커스 테크놀로지와의 합작 법인을 통해 한국 대비 6배 이르는 392조 원의 중국 MRO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회사 인터파크 INT와 아이마켓 코리아의 호실적과 더불어서요, 이 아이마켓 코리아의 주가 상승으로 금융 부채 평가 손익이 대폭 개선되어서요, 2014년 인터파크의 순이익 증가율은 194.7%, EPS 증가율은 319.0%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2월 이 인터파크 INT 상장에 따른 구주 매출과 이 3월의 자사주 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으로 재무 구조도 개선이 됐었고요. 지난 4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를 소각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인터파크 지주사의 주주가치 향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인터파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겨울에는 유난히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날이 추워서 그렇기도 하고 앙상한 나뭇가지가 더 쓸쓸해 보여서 그렇기도 합니다. 이런 고독감에 대해 노래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시 노천명 시인의 고독입니다. 어떤 시인지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 노천명. 변변치 못한 화를 받던 날, 어린애처럼 울고 나서 고독을 사랑하는 버릇을 지었습니다. 번잡이 이처럼 싱그러울 때 고독은 단 하나의 친구라 할까요? 그는 고요한 사색의 호숫가로 나를 달래 데리고 가 내 이지러진 얼굴을 비추어 줍니다. 고독은 오히려 사랑스러운 것, 함부로 친할 수도 없는 것, 아무나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것인가 봐요. 사람은 누구나 고독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도요, 결국 내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 외로운 감정이 때때로 아주 강하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이런 추운 계절, 이 겨울에는 유난히 더 외로움이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이런 외로운 감정, 이런 고독감을요, 너무 쫓아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통해 나의 내면을 관찰하게 된다면요, 한층 더 성숙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연초,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시면서요, 스스로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 더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살아가다
하다 보면요, 문득 연락한 지 오래된 이들의 근황이 궁금하곤 합니다. 그럴 때 그냥 속으로만 뭐하고 사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이런 기회에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들이 또다시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네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